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커스 공TV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국가직 7급 총평 특집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뉴페이스 김종국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맨날 제가 연장자였는데 아, 그랬나요? 네, 형님, 형님이 오셔가지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누님이 계시긴 한데 아닙니다. 누님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 좀 이따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보나?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거? 좀 이따가? 이따가? 그러면 그냥 우리 막 수다 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시는 커피 다 드셨어요? 저 아래다 내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놓으셨어? 요즘 안 먹은 척 하려고. 요즘에 좀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요. 냉장고에 많이 숨겨놨어요. 냉장고에 반이 민숙 쌤 거라는. 그게 너무 많아서 아니 반이 이름 아니라 붙여 전부 다 할 걸? 이름 붙여놓으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놨더니 이름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선생님들 수업은 어디서 끝나셨어요? 강남. 저도 강남에서 끝났습니다. 저만 네, 같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노량진에 제가 수업이 있는 날 이걸 잡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먹지 선생님을 말고 힘들게 빨리 하기 와서 위해서. 그냥 힘들게 하려고 열심히 해라. 계획하고. 라는 네, 의미로 오늘 한번 방송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우리 총평 특집. 7급 시험 총평 특집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전체적으로 시험 어땠는지 한번 얘기하고 앞으로 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네. 얘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그게 답입니다.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죠. 무슨 초등학교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도 내시고 저희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들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형님 적응이 지금 잘 들어가니까 안 되죠. 힘드시죠?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 원래 그래요, 저희가. 원래. 오늘 좀 차분해요. 고친자 장수빨 같이. 연장자 그래요? 저 오늘 좀 차분한 편이에요.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끝날 때쯤 저희가 좀 차분해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는군요. 길어.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 좀 봐보고 저희 또 한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야? 네, 지난 하이라이트 저도 못 짧게 봤어요. 하나? 우리 만담. 만담했었는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좀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올려져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네.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하이라이트 영상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영상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 이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커스 공TV 채널이 오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첫 방송이네요. 이제 해커스 공TV에서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합격생들의 합격 비법, 그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의 공부 꿀팁 등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많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방송에서는 선생님 다음 방송 예고 잠깐만 할까요, 선생님? 네, 예고해 주시죠. 어떤 다음 분하고? 주 화요일이죠? 8시. 네. 이제 7급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총평할 때 이제 7급 우리 전문 선생님인 종국이 형 모시고 네, 경제학 선생님, 김종국 선생님하고 모시고, 그분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으셔가지고요. 같이 저희가 기대되네요. 한번 총평 한번 하고 내가 다음 주에 종국이 형을 어떻게 놀릴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총평과 함께 7급 시험 총평과 함께 김종국 선생님과 함께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 보시고 웃는 얼굴로 해커스 공TV의 이 시청을 해커스 공TV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네, 해커스 공무원의 이중석입니다. 네, 오늘 뉴페이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종국 선생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방송 주제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진행되는 이벤트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뉴페이스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총평 특집.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2019년도
7급 시험, 국가직 시험 총평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는요. 7급 문제풀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자, 오로나민 씨, 자,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치킨, 저도 받고 싶습니다. 치킨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기다려 주십시오.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네. 씨 좋네요. 오로나민 씨 그 광고 보신 거? 한 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전 알아요. 전 알아요. 오로나민 씨. 근데 왜 굉장히 일어나서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자, 네. 어?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질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근데 시험 관련한 질문, 그다음에 공부하시면서 힘든 것들, 뭐 이런 것들 질문에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좀 답변을 좀 해드릴 거고요. 선물로는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게 그 방송이 진행되면서 내내 질문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그 딱 Q&A 코너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좀 시간대만, 그때만 좀 질문을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직 7급 총평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한국사, 경제학 과목의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국가직은 끝났지만 지방직 서울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제 경향 한번 예측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난이도 요번에 시험 어땠나요, 선생님? 아니 이게 이제 한국사는 제가 해설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쉬운 한국사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김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총평을 좀 다시 압축해서 좀 해주시겠는데 뭐 계속 중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공부 방향도 좀 기존의 공부 방법과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버릇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과감히 버리시고 네. 좀 기초나 기본이 되는 것 위주로 정확하게 개념을 좀 학습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 때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막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과감히 좀 버려버리고 자주 출제되는 반복되는 그 핵심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학 선생님. 경제학. 예. 네, 뭐 사실 이제 경제학이 어려웠다는 소문이. 네,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피셋을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될 텐데 그 피셋 도입 전에 사실은 정확하게 법과 학으로 표현되는 과목들은 어쨌든 예고편처럼 앞으로 정말 이 정도 수준 아니 그 이상 수준으로 내겠다 뭐 이런 예고편 구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고편. 뭐 행정학 굉장히 어렵다고 말들 많고요. 헌법은 우리 헌법 선생님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법고시에서 내지 않은 문제를 뭐 냈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렵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법과 학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그런 조짐을 아주 농후하게 보였고요.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유사한 난이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자, 우리는 10월 달 초에 있을 지방직 서울시 정말 귀찮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지방직 서울시를 같은 날인데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여기에만 우리 집중하자고요. 정확하게 경제학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에 최종 집중하십시오. 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요 요령 좋아요. 본인이 선별을 한 20문항을 선별해 보세요. 그 20문항을 선별하셔서 그걸 이제 정해둔 다음에 직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정확하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요. 버릴 건 버리고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본인이 선별한 20문항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이번 국가직 대비를 위해서 합격생이 선별한 문제를 기적의 특강이라고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수강해 주시거나 또는 못 들으신 분들은 요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반드시 붙습니다. 자, 잊으시고 지금 우리 요 코너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쪽에 초점을 두시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예. 네,
국어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국어도 선생님 한국사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막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고 작년 국가직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직에서는 비문학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는 많았어요. 출제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쉬웠고 또 저기 뭐죠? 그 길이도 많이 길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문법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법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위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시험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학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학도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수록되어 있던 주요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요번에 저희가 뭐 고전시가 특강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러네. 홍보 한번 해야죠. 그다음에 문법 다 맞췄습니다, 제가. 아까는 제가 저기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많이 저희가 한번 했던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방직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문학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 아주 계속적으로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우리 합격에 그 영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그 종구쌤 그 아까 전에 저희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는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아직 지방직 서울시는 또 이게 그 사실 기조가 이제 어떻게 아주 되는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요소가요. 맞습니다. 네. 명백히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내년을 끝으로 해서 영어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토익으로 대체됩니다. 이거는 지방직 서울시 공통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내년까지만 이미 국가직은 토익으로 대체됐고 지방직과 서울시도 영어는 내년까지만 지금 제재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지방직 서울시도 영어는 토익 대체예요. 확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요. 서울시와 지방지역이 명시적으로 피셋을 도입하겠다. 아직 발표가 없어요. 공식 발표가. 자, 서울시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올해 가을까지 또 겨울까지 발표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2, 3년 정도는 지방직 그러니까요. 서울시에도 이 학생들이- 지금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 뭐 2, 3년 뒤까지 계속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고 문제는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두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진입이 안 될 겁니다. 7급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2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걸로 네네. 하는데 이게 수험생들만 난감하게 지겠네요. 진짜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만 이게 어떻게 국어랑 국사는 저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서울시랑 지방지에서 확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이제 정차 정책돼가면서 그쪽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국가직하고 동일하게 피셋을 도입하면 조금 좀 우수 인재를 뽑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이제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2중고, 3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기회는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올해 기회는 내년에 좋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진짜 황금 찬스입니다. 늘 그렇지만 과목이 개편되고 뭔가 그런 어수한 그 상황 속에서 신규가 들어와도 별반 열심히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 다 합격이에요. 저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합격 중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계획 그런 거 안 세워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합격이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자, 저희 그러면 둘이 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선생님. 좀 이게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만담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벌써 이렇게 이게 좀 학부적으로 좀 정리가 진짜 되는. 7급 분이에요. 진짜 해커스 공TV 같습니다. 그러니까 7급 분위기의 그런 분위기를 좀 자,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각 과목별 시험 난이도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맛보기로 그 17일에 이제 지난 그 토요일에 봤던 시험 문제를 이게 그 뭐 응모 뭐 이게 응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풀어줬으면 좋은 문제들. 근데 이거
하여튼 뭐 한 문제씩 좀 한 문제씩 간단하게 간단히, 선생님 예, 저희 간단히 간단하게 좀 시험 이게- 보신 분들은 짜증나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거는 나쁜 짓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기획자가 혼나야 됩니다, 진짜. 그럼요. 이게 뭐안 문제를- 계시는데? 이 문제를 풀어 죄송합니다. 이게 좀 혼날 건 혼나야 되고 이게 좀 간략하게 좀 한번 해보죠. 네네. 한번 좀 문제 좀 띄워주세요. 국어부터 할게요, 선생님. 네. 그거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다음 단어에 맞춤법이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10번 문제였는데요. 맞춤법 문제 나왔어요. 저희가 맞춤법이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띄어쓰기 문제랑 맞춤법은 뭐 아주 당연히 다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맞춤법 옳은 것은 답까지 같이 나왔네요. 이러면 안 되죠. 풀라고 해야 되는데. 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추억이 있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2번 뭐 선뱃서도 그다음에 야속 더군요. 그다음에 뭐 처박히는 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맞춤법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 문제도 한 문제 뭐. 네, 간단히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해설 강의는 이미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쪽을 통해서 좀 상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띄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억 선지에 보시게 되면 흔히 그 랜덤워크 가설이죠. 그다음에 니은의 리카르도 대등 정리. 뭐 요 두 문항을 정답으로 체크를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비 이론은 난이도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선지가 조금 색다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기억니 답이고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정말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뭐 좀 참조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국사 문제는 이게 이제 고려 시대 이연년 형제의 난을 묻는 문제인데 이때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거든요. 일본의 왕실의 원차린 묘련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간섭기 때 충렬왕 때 지어진 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사 할 때 배우는 거고 2, 3, 4번은 다 무신직공기가 맞고요. 1번만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 찾는 문제인데 1번이 답이다. 요 정도로 간략하게 좀 해설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는 한 과목씩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쉽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죠? 처음 공부하실 분들은 정말 각 과목별로 다 이렇게 하려고 어렵죠. 하면 참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 것 같다. 경제학 문제는 경제학은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소비 이론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가 수학은 인간이 하는 학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지수 2개 이상 나오면 우리 문과 할 수 있는 쪽은 쪽이 아니에요. 우리 수학은 인간이 하는 학문이 아니고. 원래 사랑해주면 다 좋아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했던 그 과목이 갑자기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 그나마 저 수학 문제 안 넣어서 다행이에요. 막 서술만 나와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선생님 자리 옆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 막 그 뭐 적분 뭐 이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참고로 적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미분. 미분. 죄송해요. 지적받았어요. 선생님. 저 지적받았어요. 저 못한다고.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 못한다고 혼났어요. 자, 알겠습니다. 신민수 쌤 이거 네,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네. 네. 저희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이번 7급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초시하시려고 이제 막 준비 시작하시는 초시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났지만 지방직 서울시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쯤 와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고민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이요. 질문 시간 질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Q&A 코너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들 지금 막 올려주십시오. 네. 저기 민숙 쌤뭐 예쁘다. 예뻐요 이런 이런 너무 거는 좋아요. 너무 이런 좋아요. 거는 네. 이게 근데 좀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싫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 웃겨요. 준성 쌤 저녁 드셨나 봐요. 그렇죠. 얼굴 또 오늘 또 저녁 드셨나요? 네, 저녁 못 먹었습니다. 오늘 자, 오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중석 쌤 소개한 네. 것처럼 두 개의 질문을 뽑아서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 네. 아주 중요한 것이 해커스 공무원 아이디를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베스킨라빈스 싱글콘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실시간 채팅 내용 좀 빨리 올려주십시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뭐 갓숙 이뻐요, 민숙 쌤 이뻐요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전 너무 아, 좋습니다. 이거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진짜. 가족들 다 풀었습니다. 자 이거 좀
좀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저기 하는데 묘련 이거 묘련사는 중요 사찰이 아니지 않나요? 뭐 중요 사찰이죠. 이거 뭐 왕실의 원찰이니까 이게 안 올라가면 이제 그게 뭐예요? 애매해지는데 이거 빨리 맨 마지막 하나. 맨 마지막 거 할까요? 저희 현직 근무하면서 그 7급 공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란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현실적으로. 역시. 만약 그냥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자고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강상만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사실 계속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뭐 그래도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하지만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푸르른시 지방직 서울시 대비 모의고사 강의가 개설되나요? 뭐 개설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아마 동영 모의고사를 지금 질문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어는 이제 우리 지방직 서울시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라서 영어는 우리 김영우 선생이 이번에 이제 동영을 오픈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은 각종 특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일요일날 특강을 하고 강남에서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쪽에서는 수요일날 또 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 특강은 뭐 많이 있는데 공식 동영은 일단 영어만 일단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특강이나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원 공지를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는 어떠세요? 저는 한국사는 요즘 문제 추세로라면 9급 실전 동영을 저도요. 저는 같이 7급이랑 같이 하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인강으로 들어도 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왜냐면 저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가 9급 이제 대상으로 물론 진행을 했지만 이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중간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동영 모의고사를 원하시면 7급이 만약에 개설이 정확히 안 된다면 9급 모의고사를 한국사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강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어는 마찬가지로 선생님 마찬가지로 저희가 7급 국어는 동시 같은 그러니까 수업으로 저도, 지금 예, 올려놨던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난이도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려면은 빨리 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는 그 다음에 좀 체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뭐 동영 1탄, 2탄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해두셔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잠시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늘리지 마세요. 늘리는 거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여러분 많이 했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시험을 못 봤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시험에 맞게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마시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해커스 교재도 좋고 또 퀄리티가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셔야지 플러스 알파를 더 많이 하는 건 제가 볼 땐 정말 금물입니다. 근데 공통으로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사 수업하면서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실전 동영할 때 100점을 맞으려면 너무나도 지엽적인 것들에 손을 대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걸 좀 버리고 과목별 안배를 좀 잘해서 좀 이게 합격을 목표로 해야지. 합격을 목표로 네. 해야지. 이게 무슨 과목별 사실 이기주의가 있으면 안 되죠.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한다고 해서 내 강의를 100점을 맞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쳐내고 어느 정도를 좀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종욱 쌤께서도 그렇게 되면 경제학을 100점 맞으려고 하면 다른 과목 안배가 안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저는 7급 출제 기조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되면 그냥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버리고
좀 중요한 핵심 사항만 들고 가도 사실은 네, 그렇게 될 것 문제 푸는데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여기 국어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한자와 어휘가 별로 안 나왔는데 7급에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한 번 안 나온 거죠. 한 번 안 나온 거지 그거 안 나왔다고 다음엔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한자나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외울 수 있는 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단 한자 성어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한자 어는 너무 어렵지만 그 경제학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출제 비중이 적은 단원이 어디입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중이 적다라는 말 하기 힘들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 국제 영재 쪽이 이제 많이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시가 상대적으로 덜 나왔고요. 거시랑 국제 영재가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되게 쪽에 어렵다.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은 꼭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떤 네.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아마 경제학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시험을 골라라 그러면 CPA라든지 국회직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국회직 요번 올해 19년도 시험을 100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경제학을 국회직 100점이면 불가능한 점수거든요. 이제 올해 그래도 좀 쉬웠기 때문에도 가능했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시험을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국회직에서는 다른 과목 좀 못 봐서 이제 떨어졌는데 요번에 우리 7급 국가직을 보러 갔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붙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최종 발표는 안 났지만 점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뭐 아마 붙는 건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시작하자마자 20분 동안을 멘붕이었대요. 경제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20분을 헤맸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해서 뭐 이 점수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진짜 합격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친구조차도 시험장 가면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할 거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뭐 다 완벽하게 분다. 완벽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소신이 그거예요. 완벽함이 오히려 지나치면 낭비예요. 그럼 오히려 합격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어렵다. 패스 넘어가야 됩니다. 국어는 반대로 또 시간 투자 대비 잘 안 나오는 저희는 시간 투자비 한자죠. 한자. 어마어마하게 저희는 우리말보다 한자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적지 좀 그만 외우라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아우 그것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유적지를 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특히 정말 7급 요만큼 문제도 옛날에는 유적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 유적지 외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역이니까 금방 휘발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외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왜 이걸 지금 물어봤냐면 선생님들한테 좀 그런 좀 전술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전략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전술적인 거. 것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단원별로 거로. 시간을 어떻게 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종국 쌤 그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이제 비중이나 그렇죠. 이런 게 많이 감이 나오는 게 오잖아요. 아 보이죠. 이게 많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좀 그러면 거기에서 좀 전술을 좀 잘 짜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 질문 이벤트 그 당첨자 당첨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자, 린. 네. 리님의 리님, 리님. LI님 하고 자, 푸르는 님. 네, 네. 합격. 합격? 네, 합격이란다. 합격이란다. 이벤트 당첨. 당첨.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베라 선생님 베라 싱글콘. 네, 베라 싱글콘. 네. 우리 어저께 저번 주에 한번 배웠잖아요. 베라. 그렇죠. 아 저번 베라. 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스버가. 나와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못 나도 알아들었어. 알아 나도. 바보였어 둘이. 둘이 둘 다 뭐라고 쓴 거야? 순간 당황하고. 줄임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준말 쓰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국가직 7급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해커스 공TV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사실 저는 되게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뭐든지 습관이 붙어야 실력도 붙고 실력이 붙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합격하죠. 사실 저희 해커스 공TV 요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꿀팁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이 두 분이
정말 재밌게 잘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가끔 이상한 소리 좀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 그래 좋아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 위험합니다. 이거 너무 안 됩니다. 진짜. 아 질문이 많이 올랐어요? 아, 질문 좀 아니 해봐. 저기 뭐, 앞에 제가 봤는데 합격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여기 있다. 듣고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해커스 듣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우리 진짜 합격이면 꼭 오셔야 됩니다. 합격의 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저희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질문창에 아까 전에 경제가 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뭐저 보니까 국제경제 뭐 비중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아까 민수쌤도 대부분 다 이제 적중하고 사실 뭐 강사들 입장에서는 다 적중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하기가 참 창피한 건데. 해서 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안 되잖아, 선생님. 근데 페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슬라이더로 이쪽에서 한번 욕먹고 이쪽에서 한번 욕먹고. 경제학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 이제 계속하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중이라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7급 제가 이제 강의 오래 한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격중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킬러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뭐 그대로 나온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저 믿으십시오. 국제경제학 믿으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이런 분위기야, 선생님?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분위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 제일 싫어, 진짜. 정말 미워. 나는 못 참겠어, 진짜. 저는 뭐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내가 알았어요. 아니 뭐 이제. 적중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거니까. 나 진짜 뭐. 제가 이러고 살아요. 제가 교무실에서 맨날 이렇게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 당하고 이렇게 삽니다. 아까 전에 종 선생님 매긴 거야.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쁜 제가 바보여서 기분 나쁜 정도만 알았는데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그 이제 노량진에서 우리 이제 같은 라인에 민수함하고 자리가 있어요. 네, 같이 있어요. 근데 갈 때 보면은 옷이 항상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들어요. 뭘 삐뚤어졌잖아. 내가 이제 잡아주면 그것도 이제 나올 때만 딱 맞춰두더라고. 나랑 경쟁하지 마. 오늘 좀 충격적인데요, 선생님? 전 진짜 충격적이었어. 네, 그랬구나. 이제부터 옷을 열심히 이렇게 똑바로 입고 다니고 제가 실랄레 팔랄레 하고 좀 돌아다녔군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국 쌤 눈에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눈밖에 나지 않도록 제가 여러모로 진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저기 민수 쌤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충격 받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할게요. 8월 27일. 이제 여러분 다음 주죠. 8월 27일 날 화요일 저녁 8시에 과목 개편 특집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 구급 공채 시험 기준으로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이 폐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행정법, 행정학, 그다음에 형법, 형소법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대표 선생님, 각 과목의 대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함수민 선생님, 조철현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 알아보니까 이 형법, 형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직 네. 이쪽에서 검찰, 이제 네,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고.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그 사회, 수학, 과학 없어지는 거는 우리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과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쪽 선생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수험생들 예상들은 대부분 어떤 예상을 하냐면 아마 내년 초까지는 그대로 했던 걸로 하지만 그 뒤는 거의 이제 행정법 중심으로 거의 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중석쌤, 민숙쌤 흉내 내신 거 인상기 언제 흉내 내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알아야 비장의 돼요. 무기입니다. 저 당사자잖아요. 아닙니다. 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장의 무기입니다. 해주세요,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킬게. 해봐. 아니. 해줘. 해봐. 나도 안 봤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빨리 해봐. 제가 송이쌤, 뭐 철용쌤 이게 흉내내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요? 저 한번 해봐. 송이 쌤 하고 해봐.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닙니다. 해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이거 제보 받습니다. 이건 비상의 무기. 이거 동영상으로 수업 시간에 한번 찍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신다고 하시는 분 저랑 애들- 같이 밥 한 끼 하나 먹는 걸로 제가. 민숙쌤 흉내 내면 애들 완전 다 초토화됩니다. 아 진짜요? 저 이거 제보 받습니다, 여러분. 자. 노량진 여러분, 강남 여러분, 저한테 직접 이거 들고 오신다고 한다면 저거 식사 한번 하면서 같이 우리 이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대화를 침도 있게 한번 나누는 걸로 저희 한번 해보도록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흉내를 내는데 이게 제 흉내를 내면 어떤 분이 제 흉내를 내다가 걸렸어요 노량진에서. 아 누가? 그래요? 어떤 수험생이 내 흉내를 아, 내다가 아 수험생이. 네. 근데 그 얘기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꾸 왜 울래? 선생님 말투. 이해가 뭔지 아니니? 그 비슷한데요?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저는 뭐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있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알았다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어, 거기서 맨날 네. 돈 훔쳐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맨날 맞고 그런 애가 저거든요 등장하는데 어디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저거 맨날 촬영 끌려가요. 선생님 노비. 제가 맨날 세금 안 내가지고 끌려가고 노비를. 내가 하나 맞고. 얘기해줄게. 수업하는데 그 이제 경제지대, 준지대 이런 개념 설명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지대 설명할 때 강남은 내가 맨날 만만한 형구. 그다음에 노량진은 우리 민숙. 그래서 민숙이가 만약에 국어 강의 안 했다면 뭐 했을까?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야 요리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요리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리. 근데 얘기했지. 야 그럼 만약에 요리 강사하면 돈 얼마 받을까? 애들 얼마 있는 줄 알아? 얼마요? 10,000원도 안 하더라. 나 진짜 내가 정말. 야 없는데 좀 싸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다음에 2만 원. 진짜요? 결국엔 와 10만 내가 원까지 진짜 내고 내가 나니까.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쳐놨더니 결국은 그렇구나. 민숙 쌤은 국어 강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강사 하는 게 맞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휴 강의라도 안 했으면 뭐 하고 살래?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요런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 지금 저한테. 내 얘기 다음에 저한테. 이걸 했다는 거는 아니, 야 저한테. 나 진짜 또 강의라도 안 했으면 뭐 하고 살래? 저 안 돼요. 그- 선생님 저랑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근데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하고요. 예, 정리 한번 하고요. 네.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래, 다음 우리 주에 좀- 나오시는 그, 분들. 근데 다음 주에 이 과목 개편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잡는데 좀 그리고 도움이 김대한 될수 선생님이 있는- 얘기를 좀 잘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천 선생님 저게 노량진에서 아유, 바로 옆에 앉으시는데 재밌으시- 그분 말빨 대환 선생님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조천 예.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으시고 좀 약간 좀 돌 플러스 아이의 그런 모습이 조금 있으세요 그분이. 누가? 조천 선생님. 아 그렇지. 있으세요. 있으셔서 제가 맨날 막 또라이야? 돌 짓고야 아니 뭘 못 찾아. 돌 그래서 짓고요? 막 이렇게 뭐를 이렇게 놔뒀는데 뭘 못 찾아. 그래서 내가 바보예요. 막 그러면은 제가 그런가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분 좀 특이하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상한데 이게 흡수가 돼요. 그분 좀 이상해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한번 자, 해야지. 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제 그 현장 강의 때 늘 제가 많이 잔소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냥 앉아서 잘하려 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단어를 외우던 하다못해 민수생 그림을 그리던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꼭 말씀드리지만 뭔가 하시면 돼요. 뭔가 하시면 그냥 합격이에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수고하셨고 네.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귀엽게 어떻게? 귀엽게 이렇게 반가 네. 다음 주에 봬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 일반행정 직렬 3개월째 준비 중이고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기본이론 종합 수강 중인 김우선나입니다. 안전공학과 재학 중인 김종휘입니다. 네, 휴학을 군대 가기 전에 했다가 군 제대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스펙으로 그걸 기반으로 취직을 하는 부분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렸던 것도 있고 뭐 한 번에 못 배운다고 하면은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자격증도 하고 있는 선배들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의 조건을 잘 모르고 또 제 스펙이 거기 기업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고졸 채용 확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변에서 안 좋은 편견들도 많았고, 또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전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생활 면에서도 많이 불안정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대학교를 다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하고 이거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취업하는 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샘플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샘플 강의를 듣고 나서 해커스 공무원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이스가 없던 상태여서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지금은 이제 기본반까지 올라와서 기본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수업 듣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냥 실강 듣고 자습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학원 다니게 되면서 스터디나 또 상담이나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나 정기적인 모의고사 같은 거 해주는 거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느꼈어요. 컴퓨터 사정으로 실강을 빠지게 됐을 때 그거를 인강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실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빠뜨린 부분을 다시 복습함으로써 원래 알던 부분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빠뜨린 부분은 더 채울 수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크게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도 제가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아서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군 전역 후에 바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못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단에서 전역하면 해야지 하는 버킷리스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그것부터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군대 안에서 한 음악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악기 연주를 통해서 남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